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지난 2분기 또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세계 분기 연속 신기록을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애플과 엔비디아를 제치고 전 세계 기업 가운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지난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 매출은 171조 원입니다. 지난해 2분기보다 영업이익은 무려 1810% 넘게 많아졌고 매출은 129% 늘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최근 3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기록을 새로 썼고 2분기 영업이익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의 최근 3년치 영업이익을 모두 더한 것보다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애플과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마저 뛰어넘어 전 세계 민간 기업 가운데 분기 영업이익 규모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변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영업이익의 10.5%를 성과급 재원 충당금으로 먼저 빼놓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할 경우 실제 벌어들인 2분기 영업이익은 100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세계 1위 100조 원대 영업이익은 인공지능 시대 수요가 폭증한 반도체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 폭메모리 HBM4를 시작으로 HBM 시장에서 SK 하이닉스를 추격하며 고부가 제품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에만 50% 넘게 가격이 뛴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가격 상승이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까지 메모리 3강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80%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정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폭발적이었던 메모리 가격 급등세가 3분기부터 다소 꺾일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메모리 원가 부담이 커진 가전제품 제조사들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리면서 전체 소비 자체가 위축되고 결국 메모리 수요도 점차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메모리 공급 부족을 틈타 바짝 추격하는 중국 메모리 업체도 관건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또 그다음에 양지 메모리.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서서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기의 이 점유율을 지금 한 9%, 10%까지도 좀 넓혀가고 있거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가 모든 우려를 해소하고 시장의 전망대로 올해 영업이익 340조 원을 돌파해 연간 실적 기준 세계 1위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박변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지만 코스피는 오늘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며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한때 7,400 아래로 내려갔던 코스피는 4.9% 떨어진 7,6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윤태인 기자. 네, 한국거래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가 폭락세를 보였죠? 네, 코스피는 4.91% 내린 7,65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코스피는 오늘 1.64% 내린 7,919로 장을 열었습니다. 지수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져서 오늘 오전 10시 23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낮 1시 51분에는 서킷 브레이커 1단계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 발동은 올해로 6번째, 역대 12번째 발동입니다. 서킷 브레이커 1단계는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동안 지속할 때 발동되고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됐다가 10분 동안 단일가 매매를 거쳐 거래가 재개됩니다. 지수는 서킷 브레이커 해제 직후에도 낙폭을 더 키워서 7,389까지 내렸다가 장 후반 낙폭을 일부 회수했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실적에서 역대급 이익을 냈다는 발표에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 출발했고 6.92% 하락한 29만 6천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에 대해선 실제 시장의 눈높이는 발표된 실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차익 실현 계기로 접근한 시각이 단기적으로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뒤 6.06% 내린 220만 1천 원에 거래됐고 하나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소식에 22% 넘게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개인이 3조 1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순매도해 지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코스피 하락에 대해서는 반도체 실적이 정점을 찍고 하락하는 것이 아닌 비이성적이고 과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닥은 0.39% 내린 843으로 출발해 낙폭을 더 키워 1.87% 내린 831에 거래를 마치며 올해 코스닥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순매수를,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새벽 6시 기준 1,530원, 그리고 오후 3시 반 기준으로 1,528.2원에 거래됐습니다. 현재도 1,520원대 후반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미국 6월 공급관리협회 제조업지수가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완만한 둔화를 보이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고, 시장 안정화 의지를 피력했던 외환당국에 대한 경계감이 역의 롱심리 억제, 즉 환율 상승 압력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제유가는 현재 브렌트유가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69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비교할 때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도 100.9 부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수사를 맡았던 팀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장윤기의 차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의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도 장윤기를 수사했던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장윤기의 차에 있던 케이블 타이가 사라진 건 범행 다음 날인 지난 5월 6일입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 수사팀은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사팀장은 감식 장면을 촬영한 영상도 삭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증명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의 인멸 정황은 경찰청 수사 감찰 과정에서 뒤늦게 파악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수사팀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검찰도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광산경찰서와 주요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하고 압수한 자료와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품 확보하셨습니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은 장윤기 아버지에 대해서도 친족 특례로 처벌은 어렵지만 자체 징계가 가능하다며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세리입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변덕스럽습니다. 오전까지 곳곳에 요란한 비가 내리더니 오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에 200mm 넘는 장맛비가 내리겠고 동시에 폭염과 열대야도 나타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비는 다 그친 겁니까? 네, 일단 오전에 중부와 경북 지방에 강한 비를 뿌린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재 내륙으로 이렇다 할 비구름은 없는 상태로 서해상으로 보이는 강한 비구름대도 한반도 북쪽으로 밀려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약해지면서 내륙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고요. 지금은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세종과 부산 중부, 일부 내륙으로 폭염특보가 더 확대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대기 불안 쪽으로 소나기만 지나겠고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는 폭염특보 속에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하겠습니다. 네, 그럼 장맛비는 언제 또 내리는 겁니까? 네, 내일부터 또 한 차례 전국적인 장맛비가 예고됐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정체전선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면서 중부지방으로 다시 유입되겠는데요. 기상청은 내일부터 충남과 전북지방에 최고 2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도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예보했습니다. 또 경북지방으로도 최고 120mm 이상에 달하는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호우와 함께 33도를 오르내리는 찜통 더위도 동시에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밤사이에는 최저기온이 25도를 오르내리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내일 서울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로 예보돼 밤사이 서울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청은 폭염이 나타난 지역으로는 밤사이 극한 더위가 예상돼 올여름 새롭게 도입된 열대야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번 주는 호우 대비와 함께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수입산 옥수수로 만드는 전분과 물엿이나 액상과당 등 전분당은 온갖 가공식품은 물론 병원에서 만든 수액에서부터 제지, 철강 등 각종 제조업에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7년 넘게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해왔던 4개 업체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승은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담합 기업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정위가 전분과 전분당 가격 담합으로 대상과 삼양사, 사조 CPK, CJ제일제당에 대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7,476억 원을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나 제지사, 철강사 등에 파는 6조 500억 원대 전분과 전분당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습니다. 7,476억 원은 7개 밀가루 제조사 담합 사건에 부과된 6,710억 원을 넘어서는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국내 시장에 90% 넘게 과점하고 있는 4개 업체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 합의를 통해 제품 가격을 올리거나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재료인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가격을 신속하게 최대한 인상하고 옥수수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최대한 지연하면서 부당이익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22년 11월에는 담합을 시작했던 2018년 5월에 비해 가격을 최대 73% 인상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와 전쟁으로 국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 또 정부가 물가를 고려해 매년 200만 톤 정도 옥수수에 대해 0%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짬짬이가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이들 4개 업체가 7개 대형 수요처가 발주한 입찰에서도 짬짬이했고 CJ제일제당을 제외한 3곳은 사료 등으로 쓰이는 전분당 부산물 판매 가격도 담합한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법이 인정되면 이번 과징금까지 합쳐서 최대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